안녕하세요. 탐합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베런 베프티스트의 나는 왜 요가를 하는가 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터치아트에서 2018년 7월 20일에 출간했습니다. 옮긴이는 이강혜, 지은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런 베프티스트는 25년 이상 사람들의 삶에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가 수련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왔고 워크숍, 책, 지도자 과정, 비영리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베프티스트 요가 수련법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왜 요가를 하는가? 2. 예스 혹은 노의 선택. 3. 말하는 대로. 4. 승리라는 이름의 호흡 우짜이. 5. 시선 고정하기. 6. 흐름 따라가기. 7.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8. 다시 시작하기. 9. 수련에 충실하기. 10. 진짜 욕이라는 신화. 11. 거대한 거짓말. 12. 목표에 도달하려고 애쓰지 말기. 13.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서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최초의 요가 학교이자 자연요법 건강센터를 운영하신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늘 요가 수련을 하셨고 수련을 하지 않을 때는 요가를 가르치거나 인도의 대가들을 초청해 집에 모시곤 했습니다. 덕분에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가 지도자들로부터 직접 요가를 배우는 특혜를 누리면서 자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뛰어난 요가 기량을 갖추었고 사람들에게 요가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가 자세에서 흔들림 없이 균형을 유지하며 어려운 자세도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나는 강하고 유연하고 건강미가 넘쳤으며 몸매도 훌륭했지만 의미나 목적 면에서 내가 하는 일에는 무언가가 크게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가 수련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난 뒤 나의 삶은 새로이 열렸습니다. 나는 변화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진실한 목소리를 발견했고 머리로 외운 지식이 아닌 내가 직접 탐구하고 발견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활동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독자나 수강생이 자신만의 힘과 가능성에 눈뜨고 요가 매트 위에서뿐 아니라 매트 밖에서도 그 힘과 가능성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엄격한 신체적 수련 없이는 깨달음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 요가의 신비이자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요가의 진정한 힘은 육체의 영역 너머에 있습니다. 요가를 마스터한다는 것은 새로운 몸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요가 수련은 모든 면에서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모든 요기의 최종 목표는 움직임마다 신성한 계획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침반의 바늘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듯 몸과 마음, 호흡, 생명 에너지가 완전히 통합되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합니다. 나는 그런 상태를 진북정렬 상태라고 부릅니다. 진북은 북극성의 방향으로 언제나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진북정렬 상태가 되면 자신을 체근해서라도 더 나아가야 할 때와 순리에 따라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내면의 지혜에 닿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과 과정은 불완전하면서도 완벽했습니다. 매트 위에서 충실하게 수련하고 매트 밖에서도 서투르게나마 그 배움을 실천해보니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내가 발견한 모든 것, 더 나아가 그 이상을 독자들이 발견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 책에 소개한 기본기들이 독자들의 여정을 비추는 빛이자 수련에 불을 붙일 원동력이 될 겁니다. 또한 성장의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독자들의 삶에 여유와 확신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본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보스턴에 있는 베프티스트 파워 요가원의 수련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사바아사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파워 비냐사 요가를 마친 터라 온몸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눈 안으로도 땀이 흘러듭니다. 심장은 쿵쾅거리며 빠르게 뛰고 기분 좋은 흥분과 해방감,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나는 바닥에 누운 채로 처음 요가를 시작한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요가가 나에게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게 요가란 내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거나 삶의 목적을 잃고 헤맬 때면 요가는 마치 바람처럼 내 안의 안개를 날려보내고 원래 존재하던 내면의 앓을 드러내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요가나 명상을 하면서 속삭이는 듯한 계시의 목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요가는 쌓아가는 수련이라기보다는 발굴하는 수련입니다. 생각해보면 요가는 영혼을 캐내기 위한 최고의 도구죠. 요가 수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나는 이제까지 내가 상자 안에서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요가 수련의 핵심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담긴 상자를 만드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이라는 전형적인 상자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립니다. 나는 예전과 다른 귀로 가까운 사람들이나 동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털어내고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나 역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때만 해도 나는 요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궁극의 열쇠라고 믿으며 요가를 거의 숭배하다시피 했습니다. 몇천 시간의 요가와 수년간의 명상 끝에 나는 의외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건 바로 요가는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나에게도 역시 말이죠. 그때부터 왜 요가를 하는가라는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요가 수련법에서 건강이나 좋은 몸매 같은 육체적 혜택 외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요가의 진정한 목적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체적 측면에서의 장점이나 진북정렬의 장점 외에 요가에는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내면의 장소를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죠. 그곳을 발견하면 삶이라는 연극의 등장인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의식적으로 전적으로 자기 뜻에 따라 자유롭게 대본을 써내려가는 작가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매트 위나 삶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yes 아니면 no, 단 두 가지뿐입니다. yes에는 가능성의 에너지가 들어있고 no에는 저항의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yes는 요가 수련의 목표가 단순히 건강한 신체를 얻는 것 이상임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어떤 일에 yes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 반대되는 일에는 자동으로 no를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거부하는 것은 그 외의 일에 찬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20대 초반 부모님이 운영하는 중앙아메리카 해변의 수련센터에서 요가와 명상 수행을 하던 중에 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의 변화를 경험한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스와 노는 감정 에너지의 형태를 띠고 있고 감정은 진동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스와 노의 진동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하려는 일을 돕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감정의 진동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연료입니다. 즉, 예스나 노에 따라 어떤 일을 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하게 되죠. 수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은 나에게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요가 자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제로 행동할 때만 조금씩 발전합니다.
수련에서 가능한 일에 대해 예스의 마음일 때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 덕분에 전에는 하지 못하던 동작을 해낼 수가 있게 되죠. 어쩌면 당신도 까마귀 자세에서 이내 물구나무 서기로 힘차게 오르고 싶다는 바람, 혹은 널빤지 자세에서 고양이처럼 앞으로 살포시 뛰어 움직이고자 하는 바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좋은 바람이죠. 바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람은 성공의 요소 가운데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목표를 향해 온전히, 전적으로, 진실하게 예스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덫에 걸린 사람들은 노라고 하고 싶을 때에도 예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사나 수련에서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에만 예스라고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는 이걸 정조준이라고 부르는데요. 칼 융은 모든 의식은 불복종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존엄성은 원치 않는 것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의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의식적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요가 자세에서든지 항상 현재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내 몸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던 반응이든 그렇지 않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은 우리 몸에 새로운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기반이 돼주기도 합니다. 거부는 몸의 긴장을 불러일으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경직되게 합니다. 요가에서든 인생에서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스의 긍정적 에너지는 근육과 몸의 움직임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하며 마치 단단한 얼음이 따뜻한 햇볕에 녹듯이 불필요한 긴장과 초조함을 사라지게 하죠. 요가 수행자들이 즐겨하는 말 중에 사람은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몸, 오늘의 에너지, 오늘 먹은 아침 식사, 모든 것이 오늘 처음 경험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자세에 별다른 발전이 없었을지 몰라도 그건 모두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가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줍니다. 요가는 저항의 반대쪽에 무엇이 있는지를 안전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사나는 우리가 지닌 더 큰 가능성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신체적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중요한 수련은 아닙니다. 중요한 수련은 강력하고 영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예스의 에너지, 즉 더 깊은 영역의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가 자세를 할 때는 2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활력이고 다른 하나는 활력을 가로막는 습입니다. 여러 가지 습이 사라지거나 떨어져 나감에 따라 자세에서 머뭇거림이 사라지고 동작과 동작 사이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요가 수련의 목적은 또렷한 의식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련 중에 흐트러짐 없는 맑은 의식을 느낄 때마다 요가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과 삶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답은 언제나 예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스승 가운데 한 분인 아헨가는 아사나는 동작을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 시작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조적인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세를 지속할지 여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될지 몰라도 나는 예외야, 나는 못해, 나는 이 동작에 약해. 그만두라고 스스로를 채근할 때 나오는 특정한 대사는 우리가 자신에 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다는 신호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나오는 것은 겨우 몇 마디 말뿐이지만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생각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그 생각이나 내면의 대화 앞에서도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작가 돈 미겔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말은 창조의 도구다. 모든 것은 말을 통해 표현된다. 말은 힘이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삶을 빛낸다. 라고 말이죠. 나는 언어가 수련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전부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뒤에 수련에 큰 발전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너무 약해. 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인 걸까?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이 속삭임은 동작을 할 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제멋대로 결정짓는 습관의 목소리입니다. 새로운 곳에 도달하고 싶다면 늘 해오던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하죠. 습을 벗어난 새로운 행동이 일어나려면 내면의 관찰자가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의 언어라고 부르는 접근법입니다. 수련과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 반드시 변화의 에너지가 깃들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소리내어 말하든 속으로 속삭이든 우리는 말을 통해 현실을 창조합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이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를 정하기 때문이죠. 예스나 노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닫고 다른 가능성을 여는 행위입니다. 단순하게 그지없는 이 두 단어를 통해 어떤 상황에 들어서기도 하고 어떤 상황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말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을, 요가 자세를, 나아가 삶을 심오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말의 힘을 종종 잊고 삽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행위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평가의 대상은 그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되죠. 평가한 내용이 머릿속에 변치 않는 진실로 자리 잡으면 우린 그것이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진동에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치들은 관찰 대상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대상에 대한 의견이나 판단은 관찰하는 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지켜보면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편견이나 평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편견이나 평가는 수련에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습관적인 목소리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요가 자세를 두고 그 자세 진짜 어려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자세는 멋져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대답은 전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자세 자체에는 아무런 속성도 내재해 있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멋있지도 않죠. 자세는 그저 자세일 뿐입니다. 이 모든 평가는 대상을 관찰하는 관찰자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평가나 개인적 의견, 판단이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련에서나 삶에서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견을 객관적 진실로 여기고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이 샘솟을 틈이 생길까요?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 의견을 덧입히지 않고 아사나를 그 자체로 대할 때 전에 없던 힘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사나를 객관적으로 대하려면 아사나가 요구하는 동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때 그 자리에 바로 자신에 대해 무언가 배울 기회가 있고 말을 이용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자세의 실제 상태는 우리의 설명이나 주관적인 평가, 기분,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수련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깨달아야 하죠.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이 자세와 관련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고 물을 때 일어납니다. 호흡은 신체의 잠재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이고 안정된 호흡이야말로 요가 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호흡하려면 호흡과 동작의 관계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의식을 집중하면 호흡은 마치 안개를 걷어주는 바람처럼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에너지가 돼서 우리 안을 훑고 지나갑니다. 들숨을 쉴 때마다 몸속으로 새로운 생명력이 들어오고 날숨을 쉴 때마다 몸이 정화됩니다. 호흡과 동작이 일치하면 신체적, 정신적 저항이 한 겹씩 벗겨집니다. 호흡과 무념무상의 상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생각의 틀이나 감정과 에너지의 기복을 천천히 알아차리게 되죠. 호흡은 마치 거울처럼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호흡을 관찰하면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기분과 감정이 달라지면 호흡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호흡이 바뀔 때도 마음 상태나 감정 에너지가 변합니다. 따라서 호흡을 알아차리면 변화할 힘이 생깁니다. 단지 호흡 하나로 마음과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호흡이 몸과 몸의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다 보면 자신이 확장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라나야마는 의식적인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에너지와 생기의 흐름을 확장하는 겁니다. 프라나는 호흡에 들어있는 생명 에너지라는 뜻이고 야마는 무한한 확장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프라나야마는 생명 에너지를 확장합니다. 그런 선물은 우리가 호흡의 흐름과 하나가 되어 그걸 몸과 마음 에너지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경험할 때 주어집니다. 호흡이 온몸에 자연스럽게 흘러 맥박, 신체 감각, 에너지 움직임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내가 호흡을 주도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호흡이 주체가 되고 나는 다만 호흡과 하나가 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의식과 에너지의 확장입니다. 요가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흔들림 없이 한 지점을 응시하면 호흡이 깊고 막힘없이 흐르게 됩니다. 편안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자세에 몸을 내맡긴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더 이상 호흡을 하려고 애쓸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빠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에 이를 겁니다. 호흡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까지도 변화시킵니다. 호흡이 연결되거나 끊어지는 경험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단체 수업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사람들로 꽉 찬 수련실에서 수업을 할 때면 나의 호흡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나하나 연결되어 모두가 한 덩어리로 숨 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숨이 나에서 우리로 흐르는 겁니다. 나에게 프라나야마란 온몸으로 하는 호흡이자 모든 사람과 연결되고 움직임이 발생하는 근원입니다. 매트 위에서든 매트 밖에서든 호흡이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흐를 때 생명 에너지는 우리를 한계 너머의 영역으로 데려다 줍니다. 요기들은 들숨과 날숨의 사이 숨 멈춤의 공간에 삶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 빈틈에 무가 있는 그곳에 창조력과 활기가 가득한 생명의 원천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원천에 닿으려면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는 잠시 멈춤의 순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숨과 숨 사이의 빈틈에 특별하고 기적적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요. 잠깐 숨을 멈춰보는 건 평소의 관점이나 감정 상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요가를 할 때는 물론 산책을 할 때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속에 무의식적으로 빠진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깐 숨을 멈춰 보십시오.
그 멈춤 안에서 정신이 번쩍 들고 모든 잡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이 연습은 호흡과 생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숨이 멈춰진 공간에 머무르면 생각도 사라집니다.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저 지켜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 지켜보면 숨을 들이쉰 뒤 자동으로 빈틈이 생기는 걸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관찰자가 되어 그저 바라보십시오. 숨이 몸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숨이 완전히 몸 밖으로 나가는 걸 지켜보십시오. 반복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숨과 숨 사이의 찰나에는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을 곧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은 생각이 곧 나라는 동일시 현상이 깨짐으로써 생각과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과 호흡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대립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요가 자세를 하는 동안 호흡을 지켜보면 육체의 활동인 움직임과 정신의 활동인 명상이 한데 어우러지게 되는데요. 호흡 수련을 통해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찾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가 수련의 시작과 끝은 프라나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드리시티는 산스크리트어로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요가 수련은 드리시티의 토대 위에서 행해지는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주변의 한 지점을 정해 지그시 그곳을 바라봅니다. 균형 잡힌 동작은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되고 고요한 마음은 눈에서 시작됩니다. 시선이 흔들림 없이 한 지점을 응시하면 정신 역시 그럴 것이고 수행자 역시 힘든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한 점에 집중하는 행위는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메시지를 보내 산란한 정신이 방향을 찾게 해줍니다. 프라트야하라는 요가의 5번째 수행법으로 감각 한 점에 집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프라트야하라는 정신과 달리 단 하나의 목표에 모든 감각을 집중시킵니다. 정신과 감각은 같이 움직이면서 그 순간의 깨어있음과 현존 속에 녹아들어갑니다. 프라트야하라는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드리시티 수련이죠. 요가의 6번째 수행법은 다라나입니다. 다라나는 감각과 별개로 정신이 오직 한 지점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중의 대상은 단어, 소리, 물체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오로지 한 가지여야 합니다. 드리시티는 몸을 정화해주는 열기인 타파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드리시티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타파스는 망설임이나 두려움, 저항을 태워 없애서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 것들을 말끔히 치워주고 진정한 자아를 막힘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요가의 8번째 수행법이자 치우침 없는 시각이라 번역되는 사마디에 도달하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사마는 공평하고 중립적이라는 뜻이고 디는 시각이나 본다는 뜻입니다. 즉 치우침 없는 시각은 편견 없이 바라본다는 의미죠. 선호하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드리시티 수련에 담긴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드리시티는 제3의 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의식의 렌즈를 통해 채색되거나 여과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눈입니다. 고정된 시선을 유지하는 데 능숙해질수록 기존의 배움이 새로운 배움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더 잘 이해하게끔 도와줄 겁니다. 작가 아나이스니는 우리는 사물을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대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각자의 상황, 의견, 입장, 역사에 따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동작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렌즈, 다시 말해 편견 없는 시선을 통해 신체의 경험과 에너지적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요가를 마스터하려면 지금까지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믿음을 과감히 내려놓고 그런 것들은 그저 사물을 바라보는 수많은 관점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선을 한 지점에 고정하고 매 순간의 경험에 온전히 몰입하면 마침내 그 순간의 동작과 몸, 경험이 다양한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라보는 행위와 매트 위에서의 행위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되면 자동으로 수많은 경로와 가능성이 열릴 겁니다. 드리시티는 단순히 벽의 한 지점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드리시티는 눈을 뜨고 하는 명상으로 보이는 것을 진짜로 보고 시선을 집중하는 지점과 함께 존재하는 행위입니다. 완전한 드리시티가 이루어지면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정된 시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의식한 채 가슴으로 들고 나는 숨의 흐름을 느껴봅니다. 중요한 건 아무 잡념 없이 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으면 다른 지점까지 모두 열린다는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경험에 연결되고 그런 것들을 자기 뜻대로 만들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드리시티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바꾸려면 시점을 바꿔야 합니다. 드리시티는 신체적으로 깊은 현존의 상태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관찰자의 시선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줍니다. 요가에서든 인생에서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고전할 때 스승이나 타인이 뭔가 통찰을 던져주면 그로부터 새로운 시선이 생겨나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게 되는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행동은 분명히 결과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행동은 전적으로 우리가 가진 시각에 따라 좌우됩니다. 행동보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드리시티를 통해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관점을 바꿈으로써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고 그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평화롭고 성스럽고 영적인 지점에 이르려면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죠. 내면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우선 머릿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머릿속에 갇혀 있으면 온갖 생각과 감정, 감각이 혼란스럽게 끌어오르고 바깥에 있는 의미 있는 연결점들이나 통찰, 영감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흙탕물 속에 갇히기 때문이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가능할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싶다면 내면의 벽을 뛰어넘어 자신의 주변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꽃향기를 맡고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냐사는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냐사 요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작과 호흡이 물 흐르듯 이어집니다. 붓다는 물방울도 시냇물도 굽이치는 강물도 모두 바다를 향해 흘러가므로 흐름 안에 있기만 하면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냐사 요가의 흐름을 따라가면 자신보다 더 큰 무엇, 내면의 바다라고 불리는 방향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요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 사람이 지닌 다양한 면이 하나의 흐름으로 합쳐져 새로운 지점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련의 측면에서 보면 이건 몸과 마음, 호흡과 영혼의 움직임이 하나로 모여 내면의 바다를 향하는 겁니다. 요가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제까지 도달해 본 적 없는 지점에 도달하는 건데요. 손이 발가락에 닿는 방법을 찾는 것이나 호흡과 동작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 혹은 목적의식이 깃든 질문과 대화를 통해 자신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 등 새로운 무엇을 창조하기 위한 모든 움직임이 요가입니다. 열정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었다면 요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흐름이란 성취하거나 만들어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흐름을 타려면 비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흐름을 타기 위해 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존재의 중심을 뒤흔드는 깨달음의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수련과 삶에 애초부터 결핍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진 것이 문제죠. 에고도 소유물도 너무 과합니다. 수련에 있어서 방향성과 지향점, 정확성, 완전한 내려놓음이 모두 갖춰지면 자신이 흐름 안에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사나 수련에는 스티라와 수카라는 서로 반대되면서도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스티라는 애씀, 견고함, 안정감, 행동이고 수카는 받아들임, 여유, 이완, 내려놓음을 말합니다. 내려놓음은 비냐사의 핵심입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힘,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와 자신감을 지닐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가는 완벽하게 불완전한 수련입니다. 완벽한 자세가 만들어진 지 하루 만에 정체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에 순종하는 사람은 정체기를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등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흐름에 순종하는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크게 좌절하지 않고 성과가 있을 때는 힘과 통찰력을 얻습니다. 모든 상황이 더 큰 그림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상황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큰 그림에 다가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쁘게 여기게 되고 내면의 바다에 더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내면의 진실, 즉 더 큰 목적에 충실히 살아가면 매 순간 자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지금 있는 곳이 아닌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지금 여기에 머문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여기 머물면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가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존재하기를 수련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존재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몸의 움직임은 물론 자신만의 가능성에 눈뜨게 됩니다. 그러나 일 중독에 빠진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균형추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 능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편안해지기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편안하게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무엇이 떠오르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자세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상태에 저항합니다. 자세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좌절하고 심지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수련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런 저항이야말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반대로 현재 상태를 명료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명확한 인식이야말로 올곧은 균형 감각의 발원지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고정관념이 무엇을 끌어낼지 아무 기대 없이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 몸과 마음, 생각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동작이 만들어내는 느낌에 충실하면 저항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그대로의 모습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나 저항을 인지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자세를 취하는 동안 어떤 기분이 올라오고 어떤 느낌이 따라오든 그건 모두 느끼고 경험해야 할 무언가일 뿐이죠. 저항을 그대로 두면 저항도 우리를 가만히 둘 겁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자신의 존재를 확장해 더욱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정확하게 지금 있는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까지 갇혀있던 상자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는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그 자세에 대한 경험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있는 곳에 대해 진실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두려움과 한계가 무엇이든지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 새로운 수련을 탄생시키는 비결입니다. 요가 자세에서 지금 이 순간을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 동작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때 몸이 머무는 곳에 현존하는 능력, 몸을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복잡성과 위대함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며 몸이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느끼는 그때그때의 감정과 감각, 경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면 수련이 매우 편안해지죠. 몸과 싸우거나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몸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요가 자세를 취할 때 몸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그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몸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매트 위에서나 삶에서나 우리는 몸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머릿속의 목소리가 몸의 소리를 무시하고 독재자 노릇을 하죠. 몸이 건네는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 편안하게 현존하는 행위에는 커다란 변화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에 온전히 머무는 행위는 몸의 내재한 지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우리가 그것과 연결되도록, 그래서 몸을 고정된 물체가 아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게끔 도와줍니다.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경험, 동작을 지배하거나 간섭하려 들지 않으면 자세는 자연스럽게 요가가 되고 명상이 됩니다. 명상은 하되 명상가는 되지 마십시오. 명상가는 경험을 조종하고 각종 기법을 적용하는데 정신을 쏟는 나머지 정작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경험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십시오. 무의식에 빠졌다가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기 연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과정에 있습니다. 자신이 딴 생각에 빠져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오감에 연결되고 눈과 귀를 열며 바닥에 디딘 발을 느끼고 바닥에 있는 물리적인 세상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기는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목적에서 멀어질 때마다 우아하게 일어나 방향을 재설정하는 연습이죠. 샛길로 빠지거나 길을 잃거나 정렬이 흐트러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지만 동시에 멋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 목표는 주도권을 쥐고 장애물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 매 순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베프티스트 요가에는 3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조는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 되기입니다. 정신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생각의 수다 속에 빨려 들어갔음을 알아차린다면 그 순간 주저없이 예스의 에너지를 다시 불러오십시오. 두 번째 신조는 뭐뭐 해야 한다는 생각 버리기입니다. 자신의 신체 능력에 대해 멋대로 진실이라고 규정해 놓은 이야기를 버리고 몸 안에서 몸과 함께 숨 쉬며 몸이 느끼는 대로 느껴보십시오. 성취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신조는 나는 지금 준비됐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활짝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허용해 보십시오. 요가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대개 신체 능력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수련자의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의 몸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요가 초보자는 위대한 요기가 되는 것보다는 공간에 실제하는 육체적 존재로서의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급자에게는 그게 수련입니다. 요가는 여타 자기 개발법과 달리 우리가 찾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존재의 핵심에 다가가는 여정인 셈이죠.
몸을 통한 수련의 목적은 존재의 핵심에 도달할 때까지 수많은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겨가는 겁니다. 요가의 창시자인 파탄잘리는 가지라고도 불리는 요가의 8단계를 세웠습니다. 그 8단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1번 야마, 세상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사는 방법. 2번 니야마, 개인의 생활 속에서 홀로 하는 수련. 3번 아사나, 명상을 준비하는 요가 자세들. 4번 프라나야마, 호흡을 통한 에너지의 제어. 5번 프라트야하라, 감각의 에너지를 내면으로 모으기. 6번 다라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기. 7번 디아나, 집중을 통해 마음의 활동이 완전히 멈춘 고요의 상태. 8번 사마디, 나와 우주의 합일 상태, 삼매의 경지. 이 8개의 가지가 각각 하나의 단계입니다. 사다리를 한 칸에 오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다리를 한 칸씩 오르는 겁니다. 8개의 가지는 각기 다른 기능으로 구분되지만 동시에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파탄잘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강화함으로써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로 야마를 수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야마는 자신을 억제하는 수련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내보내는 수련입니다. 야마가 없으면 에너지를 모조리 쏟아붓고도 아무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 채 몸만 지치게 됩니다. 야마는 우리가 가진 가장 내밀한 욕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야마는 또한 내면의 나침반의 진북이 되어 우리가 예스라고 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니야마는 법률이나 규칙의 성실한 준수라는 뜻이죠. 니야마는 변화를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규칙적인 수련을 하는 겁니다. 수련에서 규율은 우리를 자동 반사적인 생각과 일상을 지배하는 습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규율을 통해 우리는 몸과 존재의 자유와 삶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걸 실현하는 데 쓸 에너지를 기를 수 있습니다. 사다리의 3번째 발판은 자세를 의미하는 아사나입니다. 방향성과 규율을 갖춘 사람은 뛰어난 아사나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요가에서 수련을 한다는 것은 싫어하는 단계라도 건너뛰지 않고 8단계를 모두 밟는다는 의미입니다. 수련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길러야 할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상주의를 깨우는 혹은 되살리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자세 및 수련과 친밀해지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속도 대신 깊이를 선택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초보 수련자와 초보 강사들에게서는 기초 동작을 빨리 해치우고 정교하고 어려운 자세와 테크닉을 구사하는 단계로 넘어가려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학생이든 강사든 초보 요기들이 쉽게 걸려드는 저주입니다. 한 번이라도 진정한 대가에게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설명이 매우 단순하고 기본에 충실한 점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대가들은 화려한 거칠애 없이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진정한 대가는 단순함 안에 아름답고 강력한 지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은 가르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학생이 스스로 발견하게끔 하죠. 그래도 학생은 지루하거나 어렵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의욕을 느낄 겁니다. 진짜 요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소위 자칭 진짜 요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감춥니다. 남들이 자신의 결점을 절대로 보지 못하도록 꼭꼭 숨겨둔 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상한 미소로 당신은 당신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나마스테와 같은 위선적인 말을 하곤 하죠. 그러나 이런 단어들은 대부분 그럴싸한 허울에 그칠 때가 많은데요. 그런 가면을 쓴 사람들은 순백색의 평화 깃발을 꽂고 달리는 해적선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진짜 생각하는 진짜 욕이란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 매 순간 최선의 자신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용기를 내 매 순간 거짓없는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점은 물론 단점이나 흉한 점까지 모두 합친 것이 자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낼 때도 있고 가끔은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TV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의 실제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런 자신의 모습까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가에서든 삶에서든 뭐뭐처럼 보이기나 뭐뭐처럼 말하기로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요기가 되려는 생각 같은 것은 내려놓고 나라는 요기가 되십시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신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당당하고 솔직해지십시오. 삶의 모든 가능성과 대면하고 싶어 요가를 한다면 자신을 활짝 열어놓는 데에서 오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추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며 가는 길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용기를 내 막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가보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추락이 아닌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어 깜짝 놀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거짓말의 우산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이든 기대 이상으로 해냈을 겁니다. 나는 강하지 않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하찮은 존재다. 나에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돈은 사악한 것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일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 모든 것은 다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은 진실이 아니죠. 진실은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데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당신이 해온 모든 말과 행동, 새로이 맺거나 끊어온 모든 관계, 취하거나 포기한 모든 기회와 결정의 순간들에 한결같이 점철돼 왔습니다.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믿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삶의 많은 부분을 빚어냅니다. 지금 여기서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반응하고 있다면 덫에 걸린 겁니다. 습관적인 믿음을 모든 상황에 투사하고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을 느껴야 하는 순간이 오기 전에 얼른 빠져나오십시오. 여기까지 읽고 나면 울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은 사실 좋은 일이죠. 이 거짓말에 웃을 수 있게 되기 전까지 그건 심각하고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일이라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는 건 또다시 악순환에 빠지는 길이죠. 좋은 소식은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낸 힘은 자신에게서 나왔으므로 똑같은 힘을 사용해 그 믿음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아사나 수련은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때로는 직면하기 버거운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올라와야 한다면 올라오게 두고 그 다음에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10살 때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요가원에서 아버지의 명상 수업을 들었던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마주하는 동안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혼자 생각을 할 때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생각이나 말이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고 싸우거나 도망치고 싶게 만든다면 거기에 반응하기 전에 우선 24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대응은 반응과는 다릅니다. 반응은 자동으로 나오는 습관적인 행위지만 대응은 의식적인 행위죠. 매트 위에서나 밖에서나 그 두 가지가 작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습관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곧바로 그 생각에 반응해서 저항하거나 그만둔다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가 없습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에 덫에 걸려드는 거죠. 반대로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호기심을 가지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아사나 수련은 나약한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경험으로 이끌어줍니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경지를 요가에서는 사마디라고 부릅니다. 사마디는 오염되지 않은 정갈한 시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을 이루고 비워서 도달하는 최고의 경지라는 의미로 봅니다. 사마디는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자족의 상태로 부족함도 더 채울 것도 없는 충만한 행복의 경지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도달해야 할 저 너머의 어딘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죠. 당신의 삶 속에서 성공이나 실패, 보상과 결과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길러보십시오. 한없는 자유로움은 가벼움을 경험하는 데서 피어오르니까요. 요가 자세의 완성이란 없습니다. 필요한 기술과 기법을 연마하고 규칙적으로 수련하면 자세의 형태를 갖출 수 있고 바라던 바를 성취하고 나면 기운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태의 완성에 있지 않습니다. 요가란 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 전체가 영향받고 변화하는 내적 경험이죠. 그 안에 자세가 포함된 것일 뿐 자세가 전부는 아닙니다. 아사나를 완수해야 할 프로젝트나 달성해야 할 목표로 보기보다는 자신을 더 큰 발견으로 이끌어주는 문, 더욱 생생한 살아있음의 상태로 이끌어줄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요가 수련의 핵심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요가 수련에서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은 삶이든 요가든 확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이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세라는 형식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 아사나 자체는 끝이 아닙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죠. 요기는 늘 아사나 광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세를 완벽하게 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자세보다는 내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더 큰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기술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더 노력하려고 애씁니다. 그런 시도는 나름대로 유용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련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의 패러다임에 가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외적 요소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인정해주면 영원히 행복할 거라는 기대는 잘못된 바람입니다. 매트 위에서나 밖에서나 올바른 형식을 완성하면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할 거라는 생각은 근거 없는 믿음이죠.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성과를 이루면 만족하리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행복이 전적으로 외부 요인에 달려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실망만을 가져옵니다. 수련을 성숙시키려면 모든 자세를 더 열심히 연습해 완성도를 높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거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아사나의 완성도를 수련자의 자질을 재는 척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선불교에는 서두르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수련에 임하면 시간으로 잴 수 없는 깊이를 지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세를 완성하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인생의 목적이 무언지 찾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묻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시간이라는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요가 수련을 하다 보면 조급함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급할수록 변화가 더디 일어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서둘러야 빨리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서두를수록 성장은 늦어집니다. 요가 수행자들은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하는 순간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고수의 진면목은 편안함과 깊이에서 드러나죠. 우리는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에 통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파악했고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것에 완전히 통달하면 우리가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다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벌레처럼 짓밟힐 것이다 라는 스승님의 말씀은 배움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로 꽉 차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겁니다. 자세를 마스터했다고 생각하거나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믿는 순간 배움은 끝나죠.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변화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수용한다는 건 잘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장애물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온 이유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을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힘차게 마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시오. 매트 위와 밖에서 여러분이 해온 모든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그걸 전부 흘려보내고 새로운 경험을 위해 공간을 비울 때입니다. 어떤 동작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성취한 뒤에도 언제나 또 다른 차원의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삶이라는 바퀴는 쉬지 않고 돌아가지만 그 바퀴의 중심은 늘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붓다는 삶을 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반복하기 때문이죠. 한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한다면 수련은 발전이 없고 지루해집니다. 오로지 완벽한 자세에만 집착하다 보면 수련은 신선함과 창의력을 잃고 캐캐 묵은 것이 돼버리죠. 붓다는 이렇게 무의식적인 관계의 반복이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것을 삼사라라고 불렀습니다. 열반은 깨달음의 경지로서 삼사라의 쳇바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한 동작에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흐름인 비냐사는 고정된 중심 위에서 돌아가는 바퀴입니다. 그리고 고정된 중심은 바로 우리입니다. 바퀴의 바깥쪽은 계속 움직이면서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도달한다는 것이 지혜와 영감, 깊이, 발견의 바퀴가 멈춘다는 뜻이라면 도달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바아사나는 깊은 휴식을 약속합니다. 사바아사나는 매우 독특한 자세인데요. 사바아사나의 약속은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우리가 그 자세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면 사바아사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허용합니다. 사바아사나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짧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지금 이 모습이 나다. 우리가 허용하기만 하면 사바아사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존재 방식이 됩니다. 애쓰거나 생각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그저 존재함으로써 성장하는 것, 사바아사나는 그걸 가능케 합니다. 사바아사나는 요가 수련을 마무리하는 동작이죠. 자기 자신이라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집은 우리 존재를 이루는 모든 것이 깨어나는 곳, 모든 감각과 감정이 생겨나도록 우리가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사바아사나에서 우리는 노력도 애씀도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사바아사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건 존재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명상과 마찬가지로 사바아사나는 전환점을 가져오는 강력한 공간을 품고 있습니다. 사바아사나를 통해 힘을 얻으려면 받아들임을 통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가만히 누워있는 동안 모든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하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지 않은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아닌지를 받아들이게 되죠. 사바아사나가 주는 받아들임의 공간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생겨납니다. 사바아사나 자세에서 나는 모든 애씀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근육과 뼈를 바닥에 툭 떨구어 내 존재의 근원으로 가라앉혔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자 무언가가 나를 놓아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나니 나와 내 심장박동 사이에는 무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일들이나 내가 이루어온 모든 게 지니는 중요성은 진짜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불현듯 나를 스쳤습니다. 그런 것들의 의미는 전부 내가 부여한 것일 뿐 원래의 의미 따위는 애초에 없었죠. 곧 몸 안에서 생생한 살아있음과 완전한 깨어있음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에서 깊은 슬픔과 기쁨, 괴로움과 평화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오, 나는 이제 자유다. 사바아사나는 새로운 것이 생겨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회입니다. 사바아사나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한 겹 한 겹 놓아주면서 조금씩 열리고 깊어지는 과정이죠. 모든 걸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사바아사나 상태로 들어가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뛰어넘어 나의 본질, 참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자신에 대해 지녀온 모든 생각이나 관념이 알아차림의 빗속으로 녹아드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옥한 땅에서 우리는 순수한 가능성의 씨앗이 됩니다. 사바아사나 상태에서는 미래에 경험하고 싶은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슴 속에 드리시티가 열리고 눈을 뜨면서 내면의 그림이 더욱 선명해지죠. 가슴의 이야기를 듣고 볼수록 방향이 더욱 분명해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삶과 수련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나 어려움은 가슴의 지혜로 돌아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바아사나는 우리에게 가슴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데 진정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책망하지도 나무라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모든 사실은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만큼의 무게를 지닙니다.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실패로 본다면 그건 실패일 겁니다. 하지만 그걸 아직 남아있는 기회로 본다면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한다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확실히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진행자 버나드 멜처가 남긴 말입니다. 성공은 즐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감사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 다음에는 흘려보내십시오. 새로운 통찰과 발견, 전환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막혀있는 곳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 무엇이 가능한가? 네, 요가 수련의 참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 나는 왜 요가를 하는가?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